세종시력 68권 세종 17년 5월 1일 임신 두번째 기사 사신 백은의 어미에게 쌀과 콩 합하여 20석을 내리다. 도승지 신인손을 명하여 호가하는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기를 사신 장봉이 본국에 왔다가 북경으로 돌아간 뒤에 내가 그 겸양하고 공손하여 예가 있음을 아름답게 여겨 그의 아비 정원부에게 쌀 콩 합하여 20석을 내려주었는데 지금 사신 백은이 노무를 완전히 구휼하기를 하여 줄 것을 멀리서 청하여 왔으니 백은은 비록 장봉의 겸양하고 공손한 것에 비교는 아니되나 그러나 큰 신뢰는 없었고 또 사신 진입도 역시 취할 만한 사람이니 백은과 진입의 부모에게도 장봉의 예의에 의하여 쌀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화자로서 외방에 사는 자가 하나가 아닌데 모두 쌀을 줄 것인가 또 쌀을 줄 것을 본가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신으로 할 것인가 말로 할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백은의 어미에게 그 청에 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고 그 나머지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오며 준 일도 사신이 돌아갈 때를 당하여서 신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라 백은의 어미에게 쌀과 콩 합하여 20석을 주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일 임신 세번째 기사 제향과 진상 사신 접대 이외의 술 사용을 검하다. 삼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염려되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술과 음식으로 함부로 소비하니 대소 제향과 진상 조정 사신 및 이웃나라 사객을 접대하는 외에는 일체 경외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복약을 하거나 취하도록 마시지 않은 것은 종주로서 논할 수 없으니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가장 경한 자와 정상이 강응한 자는 논지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일 개유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 제사하다. 임금이 친히 문소전에 제사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일 개유 두번째 기사 창원부사 연충신이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가서 너 지책을 공경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형부를 삼가서 내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2일 개유 세번째 기사 교서관에 입격한 뒤 2차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을 내년에 응시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 과에 뽑힌 사람이 교서관에 입격한 뒤에 연고가 있어 2차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문무과의 예의에 의하여 다음 식년에 바로 본조에서 와서 2차에 응시하도록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3일 갑술 첫번째 기사 동궁이 새의 대군을 거느리고 술을 올리다. 단오가 가까웠으므로.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3일 갑술 두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의 한 남자가 벼락을 맞아 죽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병자 첫번째 기사 사신을 청하여 사정전에서 온집년을 베풀다. 사신들이 통사를 시켜 각각 사라, 단자, 야자 등 물을 바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을 명하여 마포를 쌓아 가지고 가서 회사하여 주기를 차등 있게 하고 인하여 사신을 청하여 사정전에서 온집년을 베풀었는데 사신이 광화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서쪽 현문으로 들어오니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 맞이하며 사신이 모두 사양하고 중문과 중로를 통하지 아니하니 임금은 중계로 오르고 사신들은 서계로 올랐다. 잔치가 밤에 2층이 본고향인 직산의 관호를 승격할 것을 아뢰어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소 하였다. 사신이 장차 나가려고 할 때 임금께 내전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5일 병자 두번째 기사 새 사신에게 여름 옷 한 벌씩을 주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승문원 제조 황희 등에게 의논하기를 그 전에 사신이 본국에 이르러 시절을 지나도록 유련하면 사철의 옷을 철에 따라 지어줬는데 기유년에 칙령으로 검한 뒤로는 전혀 주지 않았다가 신해년에
이르러 비로소 옷 한 벌을 주었고 지난 봄에 사신 이약 등이 왔을 때 유이 한 벌을 주었으며 이번에 새 사신이 옴에 있어서는 겹옷 한 벌씩을 주었으니 이는 모두 철의 춥고 따뜻함에 따라서 주는 것이 같지 않을 것이다. 지금 더운 때를 당하여 사신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돌아가기 전에 각각 여름 옷 한 벌씩을 주는 것이었다 한가. 비록 후일에 이것을 들어 전례를 삼더라도 또한 불과할 것이 없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며 이에 새 사신에게 마저포로 지은 옷 한 벌씩을 주고 두목 5사람에게도 마포로 지은 옷 각각 한 벌씩을 주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6일 청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유수강이 사신 이충에게 직산의 관호 승격의 어려움을 말하다. 우부승지 유수강이 사신에게 문안하고 인하여 이충에게 고하기를 본국의 주현 칭호는 조정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솔히 고칠 수 없고 하물며 2번이나 칙서를 내려 무릇 칙유 이외에 내관이나 내사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으니 직산의 관호를 승격하는 것은 사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이충이 말하기를 금상 황제께서 즉위하신 뒤에 일체를 편리하게 고쳤는데 왜 칙서 안의 일을 들어 말합니까 하며 수강이 대답하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조정께서 이뤄놓으신 헌장을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충이 말하기를 주현은 전하의 주현이니 관호를 승격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꼭 돌아가서 아뢰십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영동의 소금 400석을 영세에 나누어 구워주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의 영동 각골 회계의 소금 400석을 영서 각골 민호에게 나누어 구워주고 가을을 기다려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시가에 의하여 작곡으로 수납하게 회계를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우승지 윤형이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로서 갈려온 중추원사 성달생을 위로하다. 경의루 아래의 잔치를 베풀어 중추원사 성달생을 위로하였으니 함길도 도질제사로 갈려왔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진향사 문귀와 진위사 이중지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사신이 돌아가는데 이사금 등이 반행하고 신인손 등이 전송하다. 사신 이충은 직산으로 돌아가는데 중추원 부사 이사금이 반행하고 김각은 옥과로 돌아가는데 한승부윤 최사이가 반행했다. 도승지 신인손을 명하여 한강에서 전송하였는데 영의정 황희 병조판사 최사강 병조참판 황보인이 전송에 참여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신 김복이 문안과 낮에 드리는 술을 사흘에 한 번 할 것을 이르다. 사신 김복이 영접도감에 이르기를 그러므로는 문안과 낮에 드리는 술을 사흘에 한 번씩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사신 이충의 아비와 김각에게 쌀과 콩을 합하여 20석을 주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사신 이충의 아비에게 쌀, 콩 합하여 20석을 주고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김각에게 쌀, 콩 합하여 20석을 주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향악 당학의 맹인을 1년 만에 서로 교대하여 직책을 받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일곱 번째 기사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8일 김효 일곱 번째 기사 이만주의 관하, 동화, 응합 등을 머물러 두게 하다.
예조에 전제하여 정부와 여러 조와 더불어 이만조의 관하, 동하, 응합 등을 머물러 두느냐 않느냐를 의논하게 하니 좌의정 최윤덕 등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고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왔으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지금 복심을 토로해서 사변을 밀고 하여 성심으로 복종하는 것 같으니 경솔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직 평안도의 처자를 완치하게 하여 관에서 옷과 양식을 주고 그 밀고한 말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증언하여 또 이만조가 찾나 찾지 않나를 봐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이조판서 이명균 등은 의논하기를 이미 공문이 없이 나오는 야인은 머물러 두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으니 소금과 간장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인은 의논하기를 도망하는 자를 불러들이고 배반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후일에 변헌의 계제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인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이 무리들은 이리 때와 같은 야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애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머물러 길러야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또 근일에 다양가 등이 머물러 있고 싶어 하였으나 억지로 복거지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보내지 않으면 취사가 같지 않으니 대단히 온당치 못합니다. 옛적에 양호는 한 변방의 장수로서 암내나서 달려온 소와 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변경을 편안히 하였는데 하물며 국가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윤덕 등의 의논을 따르라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9일 갑경진 첫 번째 기사 제술과 강학의 분수를 합하여 성문의 관직 서용에 참작하게 하다. 성문은 제조가 아뢰기를 요전의 수교 중에 성문의 녹관과 겸관을 10일마다 이문을 시험하여 연말에 등수를 통계하여 이조에 전보하여 출적에 빈거하라 하였으니 그러나 강학의 분수를 통계하지 않는 것이 온당치 못한 것이 같으니 제술과 강학의 분수를 합계하여 그 고화를 정해서 매 연말에 계문하면 1등은 작업을 더하고 3년을 계속하여 1등을 하면 관직을 더하고 노력하기를 싫어하여 3년 동안 계속하여 3등을 하면 좌천하게 하소서. 그 참여의 거간법은 3년간의 분수를 통계하여 1등은 본원과 청료직에 서용하고 2등은 외방에 서용하고 3등은 서반에 서용하여 권하고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기순을 청하는 이만조의 관하들의 처리에 관해 아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만조의 관하인 천호 양아난 다무 임천모가 주자화 천호 유신보 진노 위자호로 백호 호파 등이 평안도 관계부에 와서 토사물을 바치고 경성에 머무르고자 하여 또 만주가 농사딸을 타서 들어와 도적질할 의논이 있음을 고하였으니 이 사람들을 역마를 주어서 올려보내고 처자는 변방고을에 머무르게 하고 또 만주가 농사딸을 텀타 도둑질하려 한다고 한 말을 함길도에 유시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숙천 등처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황천사의 사리각을 헐고 고쳐 세울 것을 이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황천사의 사리각이 기울고 위태하므로 수리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여 목공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고쳐도 반드시 다시 위태하여진다고 한다. 내가 생각한데 선조께서 창건하신 것을 갑자기 할 수는 없고 또 수리하여도 다시 기운다면 상청을 흘러서 그 제목으로 단청을 고쳐 세워서 광할 고명하게 하고 석탑은 따로 그 뜰에 세우려 하니 이 뜻을 알아라 하니 이때에 승지 정갑손 이경기 유수강 권채가 모두 예예하고 물러갔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하등극사 노환 민의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경회로에서 동말소 등에게 관역을 쏘게 하다. 황하한, 동말소 등 20인으로 하여금 관역을 쏘게 하여 그 능부를 시험하여 마포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야인, 동하, 응합 등에게 의복을 내리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야인, 천호, 동하, 응합과 왕만파에게 전례에 의하여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그 차단은 평양에 머물러 두고 본도 감사로 하여금 여름철 옷을 지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김겁화 등에게 시위를 허락하다. 예조의 쌀에기를 알타리 천호 김겁화와 두칭합 등이 시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옷을 내려주고 요를 쓰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김사지의 예의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0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종원칠이 사람을 보내 구류한 사람을 보내주기를 청했으나 거절하다. 종원질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으로 바치고 인하여 기해년에 구류한 사람을 돌보려 보내기를 청하니 예조로 하여금 회답하기를 모두 명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검상녹사가 거간할 때에는 맡았던 문서와 해유를 교부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검상녹사가 거간할 때에는 맡았던 문서와 해유를 교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면하던 일이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4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4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4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신예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신이군 등을 국문하게 하다. 도승지 신인손 주하승지 정갑손을 명하여 영의정 황희 판중추원사 허조 이조판사 이맹균 대사헌 이숙치 병조 참판 황보인 등과 더불어 인원하고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신여 장미가 병으로 밖에 나갔는데 신이군 이인이 동거하는 조모의 집으로 초청하여 혹 여러 날을 유숙하고 여러 아우들과 함께 집에 잔치를 베푸고 장미를 청하여 모여 마시고 또 그의 매부 김경제를 끌어와서 참례하였으며 경제가 또 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장미를 청하여 모여 마시었으니 그 설압 무리한 죄와 상통한 근본 원인을 국문하여 아래라 하여 인하여 정갑선을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설압은 흉어물 없이 가까이 합니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4일 을유 네 번째 기사 한시의 유모 김흑 등에게 음식을 먹여 보내다. 김흑 등을 불러보고 나서 음식을 먹여 보내기를 명하니 김흑 등이 각각 능라와 견단을 바침으로 회답으로 쌀, 콩, 면, 포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노한, 민의생, 문귀, 이중지 등을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다. 사정들에 나아가 등극사, 노한, 부사, 민의생, 진향사, 문귀, 진위사, 이중지 등을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효령대군과 여러 군이 시연하였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평양판관 지호가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가라 하였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상정소의 계모의 노비 상속에 관해 아래다. 상정소에서 아래기를 계모가 나누지 않은 노비를 원수의 반을 나누어 일부는 의자에게 주고 일부는 육전에 의하여 사촌에게 하나에 나누어 주되 노비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의자에게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7일 무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격구와 기사와 창 쓰는 것 등을 보다. 또 화포 놓는 것을 보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길 한나를 가리어 비를 빌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벼싹이 달아날 때를 당하여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길 한나를 가리어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홍천사의 사리각 중수의 승도를 모아 역사하게 하다. 성공제조 안순 홍의를 불러 의논하기를 홍천사의 사리각을 중수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폐단이 없을 수 있는가? 내가 중수하는 것은 부처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정께서 중하게 여기던 것을 차마 갑자기 헐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선악을 가린다는 자도 다 없애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면면이 끊이지 않으니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경은 내 뜻을 못받아서 목공에게 의논하여 묵은 것을 헐되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새 것을 짓 때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서 그 공을 성취하라 하니 안순 등이 아뢰기를 승도를 모아서 역사를 하게 하고 간가에서 양식을 주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온당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하경복 등이 신의군인 등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아뢰다. 의금부 제조찬성 하경복 등이 아뢰기를 신의군 이인과 원윤 이의 이예 정윤 이지 이신 이강 이승 등은 거주가 가볍지 않으니 마땅히 유를 상고하여 처단하여야 하겠는데 전하께서 안율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너그러운 언정을 내리시어 이는 직천만 거두시고 먼 지방에 추방하고 그 나머지 의, 예, 지, 신, 강, 승 등은 다만 외방으로 내치시고 김경재, 김유돈, 김유장, 정철권, 정두원과 여종 사계 등만은 조율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동일한 불경주의에 있어서 인, 의, 예, 지, 신, 강, 승 등은 안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너그러운 언정을 내리셨으니 인 등의 무리가 그 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또한 그 연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신 등을 안율하여 아래 것을 허락하셔 다시 재탁을 가하시고 또 인의 조무도 마땅히 안율하여 외방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 등의 무리는 아울러 안율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의 조무는 늙은 부인이라 사리를 알지 못하고 또 율에 말하기를 만일 가인이 함께 범죄하였으면 다만 존장만을 죄준다고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만일 부인과 남부의 비유가 함께 범하였다면 비록 부인이 수범이 되었더라도 홀로 남부만을 죄준다고 하였다. 하물며 인의 조문은 한 번도 취초한 일이 없는데 아울러 안율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은가 하였다. 경복 등이 아뢰기를 율문에 실려있는 것은 가인과 함께 범한 것을 말하미요. 인의 조모와 같은 일례로서 이 이유로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신녀를 불러들여 난의 계제를 만든 것은 오로지 이 부인으로 말미암았으니 마땅히 안율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취초는 죄인을 취조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게 합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신의군 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부의 상소. 신하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더욱이 무례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것을 놓아두고 베지 않으면 장차 무엇을 베겠습니까? 지금 신의군 인이 여러 번 시녀를 불러들여 집에서 재우고 잔치를 베풀고 친족을 모아 술잔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으니 설압 무례하고 불경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원윤의의 무리는 인의 뜻에 따라 무례한 일을 도와서 행하였으니 이를 모두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여 하겠거늘 전하께서 특별히 의친인 관계로 다만 밖으로 내치셨으니 온나라의 시민들이 부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이니 비록 의친이기는 하오나 이미 군부에게 무례하였으니 어찌 의친으로 대접하여 만세의 대법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인과 의의 무리의 죄를 율에 의하여 과제하여 후래의 일을 경계하옵소서 하시면 경계하옵시면 국가의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신이군 인의 징계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 신하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불경한 죄는 마땅히 중한 법에 따라야 하고 신해로서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이군 인은 종실의 의친으로서 마땅히 조심하고 근신하여 성은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궁중의 시녀가 병을 칭탁하고 밖으로 나간 날에 2번이나 불러들여 사제의 연회를 베풀고 술잔을 돌리며 수작하였으니 그 부도의 악과 불경의 죄가 죽고도 남음이 있거늘 전하께서 특별히 어지신 은혜를 내리시어 다만 직책만 거두시고 변방에 귀양 보내셨으니 다만 신등만이 실망할 뿐이 아니라 인민들도 회개하게 들을 것입니다. 또 인, 예, 지, 신, 강, 승의 무리는 부도자에게 부동하여 안연히 모임에 참여하고도 은닉하고 아뢰지 않았으니 또 그 죄악이 큰데 다만 외방에 있게 하였으니 은혜는 비록 지중하오나 형벌은 맞지 않사오니 악한 것을 어떻게 징계하시렵니까? 신등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민망하게 여기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사에 내리시어 까닭을 신문화의 요래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시며 국가에 다행하고 종실에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5번째 기사 신이군 인을 변방으로 추방하고 최씨는 용서하다. 일금부에서 아뢰기를 신이군 인이 시녀를 조모의 집에 불러들여 함께 앉아 잔치하여 마신 것과 인의 조모 최씨가 시녀와 교통하여 집안을 유숙시킨 것과 김경재, 김유돈, 김유장, 장철권이 시녀와 더불어 수작하여 술을 돌린 죄를 율에 의하여 모두 배고 원윤의, 예와, 정윤, 지, 신, 강, 승 등은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또한 마땅히 죄 주어야 합니다 하는 임금 명하여 인을 폐하여 서인을 만들어서 먼 변방으로 추방하고 의, 예, 지, 신, 강, 승 등은 다만 밖으로 내치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을 감하였으며 최씨는 특별히 용서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6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신이군 인을 율에 의해 처단할 것을 상소하다. 신등이 신이군 인 등의 죄악을 가지고 우르러 천정에 요구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오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개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마를 보면 반드시 경의를 표하고 공문을 지나면 반드시 걸음을 빨리 하는 것은 공경하는 뜻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궁중의 시녀이겠습니까? 만일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사가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어 수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까닭을 캐어보면 실로 천지간에 용납하기 어려운 죄악이요 왕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전하께서 단지 인내하시는 정으로 특별히 어진 은혜를 베푸시려 율에 의하여 죄를 주지 않으시니 악을 징계하고 뒤에 경계하는 대의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2번 천정을 시끄럽게 하여 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여 모두 중한 법에 처하여 신민의 바람에 맞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의 무리의 죄는 오로지 어리석어서 저지른 것이고 또 의치는 하옥하는 예가 없으나 범한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유사에 내려 신문화의 거절을 알게 하였고 율에 비추어 아랜 뒤에 내가 깊이 생각하여 처치하였으니 또 무엇을 더 하는가 하였다. 그러나 모순이 아뢰기를 신하의 죄는 불경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인의 무리가 의친으로서 이 죄악을 범하였으니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을 내리시어 모두 밖으로 내치셨으니 경계를 남기시는 뜻에 어그러집니다. 원컨대 율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찌 범인의 예로 이론하랴.
하는 죄를 더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7번째 기사 권준이 인의 죄를 율로서 처단하라고 아뢰다. 사헌부 지평 권준이 아뢰기를 아침에 봉장을 올린 뒤에 의금보의 청으로 이미 인의 무리와 죄상을 율에 상고하여 아뢰도록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물러나 명령을 기다렸더니 지금들이니 모두 말감에 따르고 최씨는 전혀 취재하지 않았으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이미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였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는가. 최씨는 몹시 늙었고 그 손자 신의군 이는 이 무리가 이미 모두 축출되었는데 자신이 또 추방을 당하면 더 위에 마음까지 조리어 생명을 잃을까 염려된다. 또 이간 대군의 제사는 장차 누가 주장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19일 경인 8번째 기사 전 예조판서 신상의 졸기 상의 자는 덕지이니 경상도 언풍현 사람이다. 13세의 진사에 합격하고 15세 생원시에 합격하고 20세의 경호과에 합격하여 여러 번 예조 정랑과 사헌 시사 의정부 경력 병조 2조의 의랑 의사관 대부 연안부사 병조 2조 형조 호조 참의 강원도 경상도 함길도 관찰사 대사헌 형조 예조 2조 참판에 옮기고 최종의 2조 판서가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가 된 것은 마침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선발되어 나갔는데 변방으로 진혈하고 구제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잃지 아니하였다. 상이 풍채가 볼만하고 오래 예조판서로 있었으나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늦게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는데 임금이 연속하여 내일을 보내어 분명하여 보고 특별히 숭정 대부를 가하였다.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 64세였다. 보음이 들림에 조회를 정지하고 조위와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공도로 하였으니 예를 행하되 손님을 모시는 것 같이 함을 공이라 하고 마음을 능히 제어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도라한다. 서자 8인이 있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신의군 인의 무리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들으니 노마의 꼴을 거두차도 벌이 있고 노마의 나이를 세워도 벌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신의군 인의 무리는 불경 무례한 죄를 범하였으니 군상을 모만 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 모두 다 형벌을 가볍게 하고 최씨와 김씨는 죄를 가하지 말게 하였으니 대소신하들이 한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밝게 법으로 처단하시어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흥천사업의 탑전 수리일로 권치에게 권문을 짓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흥천사의 탑전을 수리하려 하여 구조판서 안순에게 의논하니 순이 말하기를 대개 승도들은 공가에서 불러서 역사를 시키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고 스스로 서로 불러 모이면 즐겁게 일해 나간다고 하니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옛날에 태종께서 강림사에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친히 권문에 수교를 두시어 간사하는 중에게 주어 중창을 권유하였는데 제도가 극히 장려하여 흥천사 탑전의 개조에 비하여 재력이 10배뿐이 아니겠는가. 그때의 중들이 국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쉽게 연건하고 경천회까지 베풀었었다. 지금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교서의 권문에 인을 찍어 행신보로서 간사하는 중에게 주어 중들을 불러 모아 수리하게 하되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행신보를 공사에 시행하고 탑전을 제조하는 데 쓰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도서로서 인행하려고 하는데 교서를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권문을 지어서 인행할 것인가. 너희들은 모두 유생이니 오론하여 아뢰지 말라 하니 도승지 신인송 좌승지
정갑손, 좌부승지, 이견기, 동부승지, 권체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유자의 이름을 얻기는 하였으나 학술이 거칠며 소루하고 문전이 얕으니 불교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무슨 아는 것이 있기에 감히 고론으로 천정에 가냐하겠습니까? 다만 중심으로서 우러러 예청을 더럽히겠습니다. 전조의 만리업에 이단이 성하고 우리 도가 어두워졌었는데 우리 태조가 등극하신 이래로 열승이 서로 이어 이단을 배척하고 공시를 높여 예양 문물의 중화에 갖게 되었으니 후세에 반드시 전하를 본받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교서의 권문으로 창도하면 저 승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도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여 마음속으로 속이고 유혹하여 백성의 재산을 점탈할 것이요 신하와 백성들도 도서를 보고서 향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패단이 장차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필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한강과 회암사의 무차회 같은 것도 혈용되건 한 사람이 능히 판비하였으니 지금 답전의 계조도 5칸에 지나지 못하니 효령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연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친히 교지를 내리시어 창조하실 것이 있습니까? 또 탑전을 연건하는 것은 본래 승가의 일이니 관가에서 옷과 밥을 주고 불러서 역사시키면 이것은 중으로서 중의 집을 짓는 것이니 중들이 무엇을 꺼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의논이 참으로 정대하다. 그러나 교서를 내리는 것과 대군을 명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며 부고의 재물을 내는 것과 백성의 재물을 권선하여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후세의 비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권문이 불과하다면 내가 장차 교서를 내리겠다 하였다. 인손 등이 아뢰기를 교서는 국가의 대사에 쓰는 것이고 중의 집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군으로 하여금 명을 받으러 연근하게 하겠다 하고 인하여 권체에게 권문을 짓도록 명하니 체가 곧 지어 올렸다. 그 글에 말하기를 대개들이니 군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불시의 홍원이요 선친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인자의 지정이다. 그러므로 효자와 순손으로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자가 모두 다 귀의한다. 내가 다행히 종실의 근속으로서 이 영화와 복을 누리면서 다른 비익이 없으니 무릇 보번 추원하는 도리에 있어서 힘을 다하려고 생각한다. 선덕을 묘 여름에 주상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태조께서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여시어 만가지 교화가 함께 새롭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에게 은혜롭게 하는 정치가 시행되지 않음이 없는데 불시의 교도 유명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하여 또한 그 도를 인습하여 폐하지 않았다. 병자난에 흥천사를 정릉 곁에 창건하여 국도의 서쪽에 있는데 제도가 크고 웅장하다. 위에는 부도를 세우고 인하여 8면 4층의 정당을 지었는데 까마득하게 높아서 동궁고래에 일찍이 없던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이절에 유의하시어 말년에 이르러 태종께서 정령하게 부탁하시고 태종께서 또한 뜻을 이어 수리하였으니 자손된 자가 마땅히 삼가 지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탑전이 체제와 형성이 높고 위태하여 오랜 세월의 풍우에 기울어지기가 쉽다. 그늘에 절의 중이 와서 말하기를 썩고 기울어진 것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 만일 청각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석답도 따라서 무너질 것은 뻔합니다 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겼었다. 내가 석시의 설에 대하여 감히 알고 있어 혹신하지 못하지만은 조정께서 염려하시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무심하게 걱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이렇게 수리하려고 생각하여 신하들에게 의논하고 목공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이 집이 처음에 지은 이래로 40년이 못 되었는데 2번이나 수리를 하였으니 무궁하게 전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니 지금 비록 고쳐 수리한다 하더라도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지금 타비의 각을 없애고 앞에 새 정각을 지어 청각에 대신하면 그의 성조에 남긴 뜻을 배반하지 않고 자주 수리하는 배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력의 번거로움을 백성에게
치게 할 수는 없으니 만일 석도들의 뜻 있는 자에 의하여 도모하여진다면 하는 일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시종 여일하게 힘을 다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도첩이 없는 자라도 추가하여 발급하겠고 양식의 결핍되는 것은 내가 보충하여 주겠으니 내 뜻을 몸받아 노력하라 하셨다. 신이 명령을 받은 뒤로 느낌이 마음에 간절하다. 신이 군친의 덕에 대하여 깊기를 도모할 길이 없더니 지금 옥음을 들으니 진실로 마음을 다하려고 하나 다만 일이 거창하고 힘이 미약하여 사세가 혼자 영판하기 어려우니 만일 성조의 뜻을 우러러 몸받아 선심을 일으키어 양연을 맺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원하는 바이다. 만일 이 선인을 맺는다면 위로는 선왕께 영복이 되고 사람과 하늘을 널리 이롭게 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한량이 없을 것이요 여러 시민들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과보의 응험이 모두 부처의 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덧붙여 말할 것도 없도다 하였다. 경찬회는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회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0일 신묘 세번째 기사 모순 권준이 신이군 이인 등을 사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연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신녀는 항상 궁금해서 모시어 의리가 바깥 사람과 서로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녀가 나가서 어미 집에 있으면서 신이군 이인 등의 집에 왕래하여 여러 달을 머무르며 회음하며 수작하고 일어나 춤추기까지 하였으니 그 행실을 삼가지 못하고 바깥 사람과 교결한 죄가 또한 큽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법으로 처단하여 후례를 경계하게 하소서. 또 신등이 2번이나 인등의 죄를 가지고 우러러 천총에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분하고 근심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생각하옵건대 신하된 자의 죄가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불경죄는 진실로 친하다 하여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럽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등이 시녀가 궁중에서 나와 집에 있는 나를 당하여 사람을 시켜 서로 사귀고 그 첩의 딸을 수양딸이라고 이끌어 조무로 하여금 그 부리는 종을 주게 하고 여러 번 집에 초청하여 안연히 접견하고 여러 날을 유숙하였으며 잔치를 베풀고 족속을 모아 술을 돌리며 수작하여 설압 무례하였으니 불경의 죄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발각됨에 이르렀어도 숨기고 사실대로 하지 않고 마침내 국문을 바꿔서 그 사실을 말하였으니 간사하고 속인 죄악이 또한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사사로운 은혜를 따지겠습니까? 또 김경재는 처조모의 집에서 신녀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술을 마시고 또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족을 모아 신녀를 청하여 드려 유수까지 시켜 조금도 식마의 공경이 없었으니 불경의 죄가 또한 심합니다.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무슨 험유를 더 하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은 일이 궁금에 관계되지만은 실정인즉 불경인데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율로서 처단하지 아니하시니 온 나라의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구보 군정을 쫓으시어 인과, 경제, 최씨, 김유돈, 김유장, 정철권, 원윤, 의, 예, 지, 신, 강, 승의 죄를 율에 의하여 처단하시어 밝게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녀는 의건부에 가두었고 각 사람은 죄를 결단한 뒤에 내가 장차 장 100을 때려 그의 집으로 내쫓겠고 인등의 범한 것은 또한 중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이상의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하고 헌남 모순과 지평 권준이 아뢰기를 신녀의 일은 신등이 천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봉장을 올렸지만은 인등이 범한 것 같은 것은 성상께서 중재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신하된 자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고인이 고금을 참작하여 율문을 제작하여 사형으로 논하였는데 그 범한 것이 불경죄에
적당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이상의 죄가 있으면 무엇으로 처단하느냐고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율무는 사람의 범한 것에 따라서 아래 위로 죄를 비교하여 각각 해당한 것이 있으니 율에 의하여 처단하면 어찌 적당함을 잃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최씨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고 오래 천리에 있어서 궁금의 일을 갖추어 알고 있는데 시녀를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사사로이 비자를 주어 난의 계제를 만들었는데 홀로 죄를 당하지 않으니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김경제는 외척으로서 가서 연회에 참여하였으니 이미 불가하거늘 또 사제에서 연회를 베풀고 시녀를 초청하여 술을 돌리고 수작하였는데 이런 죄악을 범하고서도 도리어 가벼운 죄를 받는다면 또한 적당함을 잃는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본율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의 계수인 이니 사형을 면하였으니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사형을 하겠는가? 또 최씨는 몹시 늙어 이같이 더운 때에 외방으로 쫓아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병이 날까 염려되고 또 손자가 모두 축출당하였는데 자신이 또 축출되면 이간대군의 제사는 누가 주장하겠느냐 하였다. 순가준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종실의 의친이라 하여 말감하시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신등이 아뢰는 것은 공의이오니 사사로운 은혜로서 공의를 폐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책에 상고하여 보면 옛날의 임금이 종실로서 범죄한 자에게 언전을 내린 일이 있으므로 내가 인등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한다 하였다. 식마는 임금이 타는 말에 대해서까지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다. 세종실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우봉현감 만신지가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본도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대단히 어렵고 고생한다 하는데 또 한지를 만났으니 너는 가서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숙치, 배한 등이 신의군 이인 등을 축출할 것을 아뢰다. 이숙치와 사관은 최사관, 배한 등이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신의군 의인과 김경제 등의 죄가 작지 않고 또 최씨는 일의 근본이 되는 사람인데 전혀 취재하지 않으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법으로 처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의 자손들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 가한가? 원유는 미구에 소환하겠고 최씨는 늙은 부인이고 경제는 괴수인 인도 오히려 법에 처치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추종자이겠는가? 내가 이미 살펴서 처리하였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흥천사 탑전 수리에 교수와 권문을 내리지 않고 예주로 하여금 조삭케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한, 호조판사 안순을 불러 도승지 이신 인손을 시켜 인원하기를 흥천사의 탑전을 청각을 헐어버리고 따로 앞정각을 짓도록 내가 이미 계획을 정하였다. 옛날에 강림사를 중창할 때 국가의 재력이 어찌 넉넉하지 못할까마는 태종께서 친히 권문에 수결하여 간사하는 중들에게 주었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완성되었다. 이듬해 내가 강무하는 일로 인하여 이 절을 지나게 되어서 보니 제도가 장려하였다. 또 개경사도 역시 승도를 시켜 지었는데 부루와 승당이 또한 굉장하였다. 대개 강림사는 태종께서 예전에 노시던 땅이라 하여 중수하였고 개경사는 능실 때문에 지은 것인데 하물며 흥천사 탑전은 태종께서 지으시고 수리 보완하여 폐하지 말 것을 태종께 부탁하셨고 태종이 또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탑전이 썩어서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어찌 무심히 이를 보고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가의 재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태종께서 강림사를 중수하신 예의에 의하여 또 승도들을 불러 모아 영주하려고 하는데 권문이나 교서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는가?
내가 여러 승지에게 의논하여 보았는데 모두 불가하다 하므로 내가 계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교수와 권문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저 승도들이 권문의 한 재상의 이름만 얻어도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는데 만일 전하께서 친히 수결하시어 이를 주신다면 대소신민들로서 누가 향응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큰 패단이 생겨 전하의 후회를 끼칠 것이오니 원컨대 본사의 중으로 하여금 예조에 보고하게 하고 예조는 위에 아래에 도첩이 없는 성도들을 불러 역사시키고 재물과 기와의 공급은 관가에서 판비하여 주면 일이 온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행하려고 하였더니 지금 경들이 의논이 좋으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5번째 기사 신이군 인을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원윤의 등은 직첩을 회수하자. 사관은 주하 헌남 모순과 사헌부 지평 권준이 아뢰기를 신이군 인 등의 죄는 마땅히 극형을 가해야 하고 최씨는 또 난의 권한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에 조주시어 이는 다만 먼 지방에 처하게 하시고 최씨는 온전히 석방하시고 죄 주지 않으시니 어떻게 후례를 경계하시겠습니까? 신등은 엎드려 청하옵건대 인과 경제는 요래에 의하여 과제하고 최씨는 성밖에 살게 하고 원윤의 등의 직첩을 회수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인 등은 훈친의 후손이니 죄를 가할 수 없고 최씨는 존장인 늙은 부인이니 더욱 죄를 가할 수 없고 김경제의 연좌된 것도 또한 그러하니 다시는 시끄럽게 여기 아뢰지 말라 하였다. 이숙치와 배환 등이 또 직무를 폐하고 아뢰기를 인과 경제는 극형을 가해하고 난의 계제를 만든 최씨는 온전히 석방하여 죄주지 않으시고 또 의의 죄는 인의 죄에 못하지 아니한데 직일과 전과 같고 다방 외방에만 처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이 여러 번 죄 주기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시고 인 등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함에 있어서는 의친이라 말씀하고 최씨를 용서함에 있어서는 늙은 부인이 어찌 사리를 알며 또 존장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어질고 후하기는 하오나 인 등의 죄가 이다지도 큰데 전하께서 신 등의 청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 등이 실로 실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에 있어 윤호를 얻지 못하면 뒤에 장차 무슨 말씀을 올리오리까 하니 임금이 또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숙치 등이 두세 번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이에 인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어 유삼천리에 처하고 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최씨는 논하지 아니하였다. 숙치 등이 또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숙치 등이 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뭘 다시 청하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6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에서 두 사람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7번째 기사 감사로 하여금 월말에 옥의 상황을 조사해 아뢰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위의 2번 절도죄를 범한 자는 진도와 암태의 여러 섬에 들여다 두었는데 소재지의 감사와 수령이 전혀 검찰하지 아니하여 잇따라 도망하여 돌아와서 도둑질을 자행하니 건방이 허수하여 국가의 입법한 뜻에 어그러지옵니다. 그러므로는 감사로 하여금 월말에 옥의 상황을 조사해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여 이것을 영구히 정한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5월 21일 임진 8번째 기사 판군기감사 유환의 화포 관리에 대한 사항은 신은 죄수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제조의 은혜를 입어 조정의 바늘에 기어 여러 번 현질에 옮겼으니 자신을 반성하오면 알맞지 아니하므로 아침으로 생각하고 저녁으로 헤아려서 항상 총애를 맡겨주신 중책에 부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억견을 가지고 삼가 적어서 올리나이다. 1. 화포는 외모는 막는 근무이므로 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본감을 설치하여 오로지 그 일을 맡게 하여 공장을 모집하여 전습시켜 모두 정통하게 알게 하였으니 그 제약의 정교함과 용화의 묘가 비록 중국이라 하더라도 나을 수는 없습니다. 대개 물건의 귀한 것은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고 일의 큰 것은 비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화약을 만드는 공장이 그 기술을 정통한 자가 많지 않았는데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어 악장의 수요가 전보다 많아져서 현재 그 업에 종사하는 자가 24인이고 기간이 만료되어 거반한 자가 20인이고 권지 직장이 20여인이나 되어 모두 그 기술에 정통하였는데 여항에 섞여 살아서 중에와 서로 통하여 귀에 익어졌습니다. 하물며 외이가 귀하여 와서 사는 자, 수호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자가 바다 연변에 가득 차 있사오니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상고에게 누설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방금에는 풍습이 다른 오랑캐들이 의를 사모하여 봉화의 경고를 보지 못하오나 그러나 이란은 무상한 것이니 혹시라도 불행이 흉하고 충악한 무리가 다시 함부로 날뛰어 변방을 침략하는 일이 있어서 속산되어 있는 약공들이 혹시 포로가 되어 생사에 핍박되어 그 법을 누스라에 전하여 배우게 되면 저 사람들의 기교로 좋은 약을 써서 반드시 며칠이 안 되어 완성될 것이오니 후일의 근심이 되는 것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수만 이기의 일이 좋기 밝은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깊이 폐단을 알아서 친히 만드는 법을 세우고 출입을 엄하게 검하였으니 기밀을 막는 방도가 지극하였으나 현재 본감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차치 물론하고 만기가 되어 그간 한 자도 관습하는 것이 없이 사방에 왕래하니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악장은 나누어 양번으로 만들어서 우량한 사람 한두를 뽑아서 그 업무를 오로지 주장하게 하여 약을 배합하는 기술과 중량을 다루는 임무를 모두 손수하게 하고 사비로 직책을 준 자도 속산되기를 기다려서 그대로 급료를 주고 넉넉히 봉족을 정하여 주어 권하고 달래어서 본감에 도로 근무하게 하고 나이 70이 된 뒤에야 영구히 그 역사를 면제하게 하고 또 능한 자를 뽑아서 본래의 수요를 보충하고 그 나머지 악장은 다만 화포의 제작에만 참여하게 하여 함부로 전수하여 배우는 일이 없게 하면 10년이 지나지 못하여 늙은 자는 남아있지 않고 새 사람은 아는 이가 적어서 그 법이 저절로 징계하여지고 그 전하는 것이 저절로 비밀이 되어 국가가 오로지 그 이익을 누리게 되고 서로 통하여 누설할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1. 궁시와 갑주는 적을 반비하는 것이니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감은 직책이 군기를 맡아서 그 과정을 엄하게 하여 날로 더하고 달로 증가하여 창고에 저장한 것이 용납할 수 없게까지 되었으니 군용에 있어서는 이미 부족한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의 제작은 다만 견고하고 탄탄한 것만을 요구하고 한갓 많은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일이 없어 병혁을 드물게 쓰기 때문에 본감에 저장하는 것을 쌓아두고 쓰지 않아서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더위와 장마에 녹이 쓸고 벌레와 좀에 상하여 부러지고 터지고 깨져서 명목은 있으나 실상이 없으니 경비는 많이 드나 이익이 없고 공력은 수고로우나 공효는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으로부터 1년간은 묵은 것을 수선하고 1년간은 새 기계를 참조하여 이것이 끝나면 다시 되풀이하여 엄격하게 검사하면 몇 해가 안 되어 기계가 정하여질 수 있고 차차 축적하기를 오래 하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1. 염초 굽는 법을 비밀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사로이 굽는 것을 검지하는 것이 영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에 외방에서 염초를 구울 때는 조관을 전위하여 보내어 도회소로 모아들였고 제조를 감독하는 자도 두어 사람에 불과하였고 담을 파고 물을 들어오게 하여 바깥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그 법이 어떠한 것인지
신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조심하고 비밀이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도의 군현에 상공으로 정하여 각각 굽는 장소를 두고 매양 굽는 데를 당하면 아전들을 쉽게 감독하고 촌민들이 일에 나와서 상하번으로 교대하여 손으로 그 역사를 하고 눈으로 그 일을 보아서 한국 사람들로서 그 기술을 아는 자가 반이 넘으니 법을 세우기를 건밀하게 하더라도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처음에는 건밀히 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어찌 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상공의 법을 없애고 여러도로 하여금 경상 예의에 의하여 악공을 나누어 보내어 굽는 것을 친히 감독하고 바깥 사람을 하여금 전하지